안녕하세요. 저는 카일 컨설팅의 전혜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분명히 옆자리 애보다 내가 공부 훨씬 많이 했는데 순공시간 훨씬 많은데 제가 놀 때 나는 공부했는데 왜 옆자리 제가 나보다 성적이 더 높을까? 아니면 쟤는 분명히 계속 앉아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뭔가 하는 것 같고 밤도 샌다고 해서 엄청 잘할 건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쟤는 나보다 성적이 낮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분들도 보시면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앉아있는 것만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 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율을 뽑아내려면 올바른 공부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꿈을 이루어지는 공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매일 국어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는 감입니다. 그리고 그 감은 하루 이틀 만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했을 때 그 포텐셜이 확 올라가는 것이 바로 언어 영역입니다. 제가 다니던 국어 학원의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독서 지문 2개를 읽고 풀고 하시는 걸로 아침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하루라도 국어 지문을 보지 않으면 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국어 실력이 뛰어나도 최상의 언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매일 풀고 공부를 매일 하는 것만으로 성적이 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 문제를 틀렸다고 채점 후 바로 해설을 확인하시는 편일까요? 혹시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그 습관 버리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답이 보일 때까지 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혹시 몇 번을 보았는데도 잘 답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내일 또 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틀은 더 꼼꼼히 살핀 이후에 해설을 본 것 같습니다. 해설도 처음부터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면서 힌트를 얻어가면서 최종적인 답에 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과 그리고 수능이 열흘 남은 재수생 혹은 현역 입시생들과 비교해서 누가 실력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정말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독해력 다져 놓으시면 앞으로 후회하실 일 정말 없을 겁니다. 자, 실력을 올리고 독해력을 쌓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찾기입니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공부는 그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풀 때 아니면 시험지를 풀고 오답을 할 때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선지,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OX 여부만이 아닌 왜 어떤 부분에서 이 선지가 틀렸고 맞았는지까지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답의 오답의 근거는 바로 지문에 있습니다. 지문이 있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문학, 독서, 화작, 심지어 언어 제시문 문제까지 모든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는 건데요. 언뜻 지문에서 본 것 같아서 이 답 아래 체크 절대 안 됩니다. 직접 지문으로 쫓아가서 눈으로 확인한 후에 답을 고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할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볼 때까지 선지를 봤으면 그리고 그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았으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필로 연결을 하면서까지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바로 행동 교정하기 및 자신만의 루틴 세우기입니다. 이제 국어를 원래부터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국어 잘해? 원래부터 잘했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가끔 질문한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는 답안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문제 읽고 풀었더니 다 맞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일반 학생인 저는 평생 1등급 득점 못 받는 건지 걱정이 되실 건데요. 아니에요. 간단한 차이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 친구들과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동 요령의 차이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다 본인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과학적인 용어나 공식을 어려워하니까 무조건 새로운 용어에 네모 박스를 치고 공식에 별표를 쳐.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번. 나는 A가 커지면 B가 작아진다처럼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를 틀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옆에 화살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 화살표, 아래 화살표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활용해서 써놓는 편이야. 3번. 나는 옳지 않은, 이거는 정말 자주 실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실수하시고 후회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옳지 않은을 옳은으로 보고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는 부분에 크게 X 표시를 해야 돼. 4번. 나는 고전소설이 나오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인물 간의 관계를 헷갈려하는 편이야.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간단한 정보를 얻은 후에 지문을 읽으면서 관계도를 그리는 편이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확인하기 쉽겠죠, 이러면? 이 생각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약점을, 본인이 어디에서 틀리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을 알아야 발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오답의 근거 찾기, 정답의 근거 찾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답은 지문에 있어요. 하지만 틀린 이유는 다양할 거란 말이죠. 앞에 있었던 이 예시처럼 말입니다. 나쁜 그 습관을 고쳐야 성적이 오릅니다. 옳지 않은을 계속 오른으로 본다면 그 습관 고치셔야 앞으로 그 문제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은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습관을 교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공부 방법대로 매일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그냥 답지 넘어가는 거 아니고 다시 조금씩 보면서 매일 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극복을 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경제제 지문이나 기술제 지문이 나오면 다 틀렸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지문만 나오면 겁을 먹고 많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 건데요.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나 왜 이렇게 바보지? 왜 이것만 나오면 다 틀리지? 왜 오답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지? 어떡하면 좋아? 국어가 제일 중요한데 난 국어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매일 루틴에 기술 지문 하나씩 더 넣는 사람들이 1등급 가져갑니다. 절대 명심하세요, 여러분. 앞서 이렇게 말씀한 방법대로 매일 꾸준히 하면은 실력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암기의 영역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국어가 독해력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외워야 할 부분은 꼭 외우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시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옛날 용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 수도 없겠죠? 앞으로 학교, 학원,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수능 100일, 수능 50일 나오는 상황에서 옛날 교재 뒤져가면서 보는 일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국어 공부하는 방법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도 언어의 영역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국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외국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읽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읽고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기본은 단어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의 핵심은 독해와 단어입니다. 그런데 독해의 핵심도 결국은 단어입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I want to be an entrepreneur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저 발음하기도 힘든 저 entrepreneur, 저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이제 문장을 딱 보면 생각이 드실 텐데 여기서 to be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저게 to 부정사 용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to 부정사 용법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오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뒤에 있는 형광펜이 쳐져 있는 저 기억가라는 뜻을 모르면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 틀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매일 꾸준히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함의 힘은 생각보다 정말 정말 위대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단어 10개, 20개씩 외워가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독해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어를 이렇게 외웠는데도 나는 아직도 영어를 잘 안 읽혀, 문장이 잘 들어오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장을 열심히 뜯어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서술어고 무엇이 수식어인지, 수부정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리고 관계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괄호를 켜야 되고, 스스로 문장을 분석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우실 건데 그래도 처음 할 때 어려워도 계속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연필로 굳이 가로를 치고 나누지 않더라도 눈으로 저절로 문장이 갈리는 그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문법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법이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문법 과연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법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2년 몇 개월 후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1등급이 나와야 최저를 맞춰서 대학을 가는데 당장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두세 문장 이상 길어지면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게 단어는 알 것 같기도 한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1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2문제라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문법 독해력 상승을 위한 문법 특강을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기를 보세요. 10월이죠. 그러면 수능이 거의 한 달쯤 남은 시점이거든요. 이때는 수학 기출문제를 하나도 보거나 국어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영어 기초 문법을 듣기 시작한다고, 문장 구조를 나눈다고 실력이 지금 하는 것보단 크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겠죠. 그때 해놓을 걸. 여러분들은 미래의 여러분이 그토록 후회를 하고 계시는 그때에 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문법 해놓으셔야 합니다. 다음, 잘 읽고 잘 듣는 파트의 두 번째 부분, 바로 잘 듣는 방법인데요. 귀가 트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 루틴을 세워서 일정표에 듣기 평가 넣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언어 실력은 노출되는 정도에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언어 영역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어 마치겠고요. 마지막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학교 내신에서 혹은 수능에서 이제 사회탐구를 선택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 먼저 사회탐구 과목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9개가 있는데요. 이 많은 과목들의 공통점은 바로 암기가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기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회탐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아니면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들, 그리고 예시들, 사진들, 도표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지식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계속 그냥 모범 답안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주기적인 꾸준한 복습, 그리고 꼼꼼한 개념 학습,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계속 채워나가면서 100%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수험생들, 예비 고3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수능을 더 감각을 올리기 위해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예비 고1이시니까 닥친 내신을 열심히 하시면서 어떤 과목이 나에게 잘 맞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나는 무작정 암기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A, B, C, D 이렇게 있으면 그냥 몇 번 봐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역사 과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인 사고가 과정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말이 여러 개 나와 있을 때 인과관계를 맞춰보면서 무엇의 주장이 맞고 어떤 주장이 틀렸는지를 잘 아는 것에 자신이 있다 싶으면 사회문화나 윤리 과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내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잘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잘하는 부분은 개인마다 격차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못하는 약점인 부분은 개인마다 좀 격차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계산이나 그래프 문제. 나는 사회탐구 인수생인데 숫자 계산이 나오는 건 너무 못하겠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못하겠다 싶으면 경제, 도표 문제가 나오는 사회문화 혹은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오는 지리 과목은 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무작정 암기, 그냥 연도 있고 사건 인물 나오고 그런 게 힘들다면 역사 과목은 피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이 과목이 잘 맞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대강 이렇게 훑어보고 좀 시험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기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 들어봤는데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버려야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목표하는 등급 1등급 혹은 뭐 50점 아니면 100점이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내 노력을 쏟았을 때 그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과목은 목표하는 등급이나 성적을 맞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아무리 나한테 잘 맞고 잘 외워지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완벽을 가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맞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맞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고1 그리고 고2 중반까지 그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회탐구 공부 방법까지 마치고 이만 다음 수학과 공부법 말씀드리는 멘토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